달했습니다. 그래서 흥행의 대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4명의 주자들은 전부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이유미 기자가 오늘 저녁 6시 4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율이 60%를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갔다. 오늘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원 투표율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61.4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일과 2일 모바일 투표와 오늘 시작한 ARS 전화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이 대상이 되며 오는 4일, 내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당원 투표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6월 11일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율 45.36%를 일찌감치 훌쩍 뛰어넘었다. 일각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결과와 이날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당원들이 자기가 빠질까 두려워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는 당원이 한 60%가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70%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으로 전망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70%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총 국민의힘 총 투표인단은 56만 9,059명입니다. 근데 70%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보면 예상 투표인수는 39만 8,34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딱 6,000명밖에 안 합니다. 이 당원 투표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론조사 숫자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딱 6,000명만 하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39만 8,341명이 50%의 비중을 갖게 되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6,000명이 50%의 비중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론조사를 한 사람이 당원 66.3명에 해당되는 그 가치를 보유합니다. 표의 가치를 보유합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는 표를 한 표를 행사하는데 누구는 66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당원보다 66배의 가치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60명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투표율이 60%였는데 당원 투표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표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불합리하다. 막 댓글이 막 들어옵니다. 아니 당원은 당비도 내고 당원이라는 게 뭐냐? 당원들이 모여서 정권을 이렇게 창출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 정권도 나누어야 돼. 권리도 이렇게 향유해야 되는 게 정당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당비도 하나도 안 내고 그럼 당원만 이거 완전히 당원 투표 많이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비율이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당원이 50%, 여론조사 50%예요. 그러니까 1인당 당원 투표율이 점점 높아질수록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져요. 아까 아침에 60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66명으로 늘어났어요. 당원의 가치로 보면, 표의 가치로 보면, 아마 이게 더 늘어났지만 70명 정도 늘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1인 1표예요. 민주당은 모든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책임당원이든 할 것 없이 한 표입니다. 1인 1표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민주당 방식이 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똑같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도 이런 식으로 치렀어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냐에 대한 지금 막 그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정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후보자들 또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든지 와해시켜서 이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도록 좀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에 개입을 할까요, 여러분? 여론조사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얘가 제일 취약하잖아요. 이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컨트롤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론조사 뭐 1, 2천 명 또는 6천 명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여론조사를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웩더 독이라고 그럽니다. 꼬리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꼬리가 강아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그것을 웩더 독이라고 그래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게 바로 딱 그런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바르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번 케이스가 황교안 후보가 탈락됐잖아요. 2차에서. 그거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왜 탈락됐는지 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못 알려줘. 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는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 108조 12항 때문에 그거 알려주면 감옥 가. 그러니까 알 거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직선거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경선을 대체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여론조사가 57조 2와 57조 3에 있어요. 또 다른 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도를 물어보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108조예요. 근데 108조에는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죠. 그 정당의 후보자가 매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 지상욱 씨가 원장으로 한 여의도 연구소가 돼서 매일 해요, 정당에서. 근데 발표 못 해요. 정당에서 하는 건 365일 발표 못 해요. 왜? 다 뻥칠 테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이번에 국민의힘이 하는 건 경선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입니다. 경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투표하는 사람, 여론조사로 투표에 참여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원보다 60에서 70배 정도의 더 큰 파워를 갖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공개 안 해? 그 부정이죠.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근데 그걸 엉터리로 공개 안 해? 그게 부정이에요. 공개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거 좀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이것 때문에 공개 못해. 법에는 그런 거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론조사를 빌미로 공개하지 않아서 2차 경선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요 여론조사를 수단 삼아서 사기친 거죠. 그건 사기예요. 자, 이런 이 사기극에 누가 동원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기극에 동원된 주역은 저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힘 당내의 첩자들, 그리고 공모자가 있어요. 법원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그리고 법원, 이 3자가 공모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친 겁니다. 어디에 사기를 치느냐? 여당에는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야당에 사기를 쳤습니다. 야당에 누굴 사기를 쳤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의 일부 첩자, 그리고 법원이 공모하여 야당을 지원하는 국민을, 야당을 후원하는 국민을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법 1조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권력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선거예요. 이거 없으면 허울 뿐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꽁털이죠.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예요. 근데 그 선거를 훔쳐갔어요. 가장 이런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의 간첩 그리고 법원은요 중벌을 받아요. 중죄를 줬어요. 그 사람들은 크게 벌을 받아야 돼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이건 대역죄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때는 조선시대는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이제 모든 국민이 모두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뺏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내 일부 간첩, 그리고 법원, 이 세 사람은 대역죄를 범한 겁니다. 이 3자는. 지금도 그 증거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9월 1일 날, 올해 9월 1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게 보낸 공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문은 보내서는 안 되는 기관에 보냈어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공문을 보낼 권한이 없는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 부분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안내사항이라고 허위의 공문서를 이렇게 딱 썼습니다. 여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서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이거 거짓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론조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선을 대체하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57조 2, 57조 3이 있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108조예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경선을 이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속여서 사기쳤어요. 그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고 사기를 친 거예요. 투표권을 지금 줬다니까요. 어느 정도 투표권을 줬냐? 한 사람당 60에서 70명의 당원에 해당되는 투표권을 줬어요. 경선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속였어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해당된다고 속였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속일 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악질적으로 속였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공문이 제대로 돼야 되려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 2와 57조 3에 의한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빼먹었잖아요. 57조 2, 57조 3 빼먹었잖아요. 그거를 써놓으면 사기를 칠 수 없으니까. 그거 빼먹었어요. 그래 놓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서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이것도 사기를 칠래니까 공직선거법 제 몇 조에 적용됨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공직선거법 이렇게 쓰려고 그랬죠. 공직선거법 제 108조 12항에 적용됨. 그럼 여기 그렇게 되면 또 금방 들통이 나니까 그 법 적용도 빼먹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문서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예. 경선을 대표해서 이 1인당 당원의 60에서 70배가 해당되는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예요. 1일부터 4일까지 하는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 경선은. 근데 그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고 공표 금지 조항이 있다고 사기를 쳤다니까요.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이 사기를 쳤다니까요. 아니, 상원보다도 60에서 70배나 더 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런
투표권을 가진 그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그냥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법 적용 법 몇 조, 57조 2, 50조 3을 빼놨어요. 그거 쓰면 사기를 못 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써놨어요. 정당이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음.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경선 여론조사는 틀린 거예요. 정당이 실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호도에 관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어요. 108조 12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어요. 108조 12항이 그거예요. 그런데 경선 여론조사라고 거짓말을 썼다니까 법을 또 거짓말을 했어요. 또 여기서. 아니 노종희 씨는 목숨이 도대체 몇 개 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법 108조 12항에는요. 정당인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요.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어요. 108조 12항에. 야, 노종희 씨, 대법관이잖아요. 당신은. 대법관이 이렇게 사기치면 되겠어요? 아니 뻔히 있는 법조항을 지가 막 바꿔. 그 다음에 예비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선출된 후보자 명단을 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동지선거법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경선은 그냥 경선이에요. 예비 경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아니 노종희 씨는 도대체 공직선거법을 보고 이걸 공문을 만든 거예요? 대법관이 되면 이렇게 법을 막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도 되나요? 예비공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공직선거법에는. 그리고 예비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거는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출된 후보자 명단 하나에 공표할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 일반 여론조사는 어떤 것도 공표할 수 없어요. 뭐 선출됐건 안 선출됐건 상관없이 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하나도 공표할 수 없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갖고 쓰는지 알아요? 노종희의 가장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최종적인 당내 경선의 결과 뭐죠 이게? 이번 5일날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이 발표하는 4명 중에 1명 그거 발표할 때 어떻게 해라? 1명만 발표하고 나머지 3명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러라. 가르쳐 주시지 말고 1명만 발표하고 그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를 얻었다. 그것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3명은 집에 가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노종희가 꾸민 일입니다. 여기 드릴 말씀은 지금 뭐 이 형식, 이 공문의 형식 그거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허위 공문서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그 허위 공문서를 실행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실행을 했느냐? 국민의힘의 간첩, 첩자를 통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원에 든 자, 이게 법원에 제출된 증거제 7호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증거제 7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실행했는가? 국민의힘을 통해서 실행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일부 첩자를 통해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9월 1일 날 공문을 내려보냈더니 9월 24일 날 회의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언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본 여론조사의 결과는 수님의 탈락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최종 압축된 후보 이름만 공개하도록 한다.
그래서 황교안 씨 떨어지고